이번 파트는 여러분들과 무엇이냐? 바로 스케치업의 완전 기본부터 시작해서요 AI까지 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에서는 물론 스케치업과 간단한 V-Ray를 통해서 연출한 겁니다. 실제로 이 작업을 저한테 배운 학생분께서 만든 거예요. 물론 공간을 만들고요, 이렇게 V-Ray를 연출하고요, 그리고 AR 했을 때 이렇게 결과 나왔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연출도 정말 잘했긴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조작이 더 들어가야 돼요. 뭐 재질에 관련된, V-Ray 관련된, 뭐 조명 관련된. 그런데 AR을 이만큼 했다는 거. 또 다른 결과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물론 다시 한번 말이죠, 왼쪽도 좋은 결과물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나온 결과물 보게 되면은 전반적인 조도와 재질, 다양한 부분이 정말 AI에서 보정을 잘했다. 근데 AI에서 항상 제가 얘기 드리지만은 기본 결과물을 유지해서 병행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어때요? 마지막 결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업에서 V-Ray 혹은 Enscape를 통해서요 간단한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AI에서 이 부분을 보정한다. 그러면은 덜하면 이렇게도 돼요. 영상화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다뤄볼 예정이고 제 채널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컨텐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처음 하신 분들이 혹은 입문자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흐름을 보여드릴 겁니다. 벽체, 그리고 문, 그리고 창호, 그 다음에 바닥과 천장, 그리고 소스를 얹히고요, 뷰를 잡고 AI 렌더링, 여기까지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로 벽체겠죠. 자, 여러분들 처음 하시면 괜찮아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처음에 간단한 환경 설정과 단축키 설정, 도구 설정, 그리고 벽체 만들기 재적용하기로 가는데요. 제가 원래는 환경 설정을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켜게 되면 딱 겨울 겁니다. 이분은 안녕히 계세요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뷰에 들어가셔가지고 툴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환경 설정은 거의 처음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보여드릴게요. Getting Started 돼 있는 거 있죠? 영어 발음을 이해해 주세요. 끄고요. 뷰, 그 다음에 스타일, 그 다음에 섹션, 솔리드 툴. 저는 이 네 가지 정도를 항상 합니다. 이거의 경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렸다 하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루비 한 개만 들어갈 건데, 루비는 QJS 얼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올라가서 라지 툴 세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만 체크해주시면은 매우 기본적인 형태의 도구 설정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설정은 이게 끝이에요. 도구 설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축키 설정의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요걸 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한 벽체를 그려 봐야 합니다. 벽체를 그리면서 제가 단축키 얘기를 좀 해도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뭔가 벽체를 그리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간단 공간이죠. 제가 그릴 공간은 5,000에 5,000짜리의 공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실 때는 상단에 보시면 이 집 모양 있죠? 이게 뷰라고 합니다. 하나, 둘, 세 개인데요. 자, 얘는 아이소 뷰라 하고요. 3000뷰죠. 그리고 얘는 위에서 본 탑뷰, 얘는 정면 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탑뷰 눌러요. 그리고 나서 Shift 휠을 꾹 누르게 되면은 펜뷰의 화면을 이렇게 이동하는 게 돼요. 어떻게 안 됐습니까? Shift 플러스 휠입니다. 꾹 누르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바로 벽체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도구는 여기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빨리 진행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공간 만들기는 앞부분에도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사각형입니다. R이라고 해요. 사각형 그리는데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원점에서 그린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점을 찍죠. 찍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수치가 나와야 돼요. 수치가 선생님 안 나와요. 제가 이걸 꺼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M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거. 얘가 V12,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 입력하는 명령창, 명령행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놓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사각형 통 찍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위쪽에 보면 수치가 계속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CAD도 똑같은데요. 명령창은 클릭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판에 키보드에서 수치 입력하는데 5000, 쉼표 5000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쉼표 뭐입니다. 이렇게 해서 5000, 쉼표 5000에서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 눌러줍니다. 엔터, 스페이스, 스페이스가 완료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얘가 줌 익스텐더인데 화면에 물체를 맞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 걸 잠깐 보여드리자면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을 그린다. 얘는 R이라고 합니다. R.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점을 찍고요. 원점을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치를 입력합니다. 그 수치가 얼마였냐면 5000을 입력했어요. 맞죠?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르고요. 완료 버튼은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줌 익스텐드를 해서요. 화면에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가 하나의 루트입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R 눌러서요. 얘를 찍고요. 요렇게 해서 5000, 쉼표 5000, 엔터, 그 다음에 스페이스 완료입니다. 그리고 줌 익스텐드를 눌러서 어떻게 화면에 맞춰요.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각형 그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벽체 만들기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으면은 제게 지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벽체는 우리가 얼마일까요? 한 150 해볼까요? 150이라 치고요. 그럼 두께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바로 옵셋 F에서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얘가 그림 도구들을 모아놨고요. 얘가 변형 도구, 에디트 도구를 모아놨습니다. 그 중에 얘가 옵셋이라고 합니다. 얘를 눌러서 F가 됩니다. 찍습니다. 찍어요. 찍고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안쪽 바깥쪽. 바깥쪽으로 해볼까요? 바깥쪽에서 150을 누르고요. 엔터를 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여기 150 된 거 보이시죠? 나는 완료를 했어 하면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면을 찍고 방향을 선택하고 어떻게 수치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 이렇게 가는 개념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F입니다. 찍어서 방향 바깥쪽으로 150 엔터 스페이스 그리고 이 면을 지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방금 화면 어떻게 했습니까? 화면을 이렇게 돌리는 것은 화면 컨트롤이죠. 화면 컨트롤의 경우는 휠을 꾹 누르면은 이게 오rbit이라고 합니다. ORBIT 화면 회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 이동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Shift 플러스 휠 꾹입니다. Shift 휠 꾹 누르면 돼요. 줌인 줌아웃은 휠로 하시면 되겠죠? 휠로 하면 돼요.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우리가 기본적인 형태 잡았으면은 선생님 그러면은 문과 창호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벽체를 두께 줘야 돼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스케치업이니까요. 면을 그러니까 도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준다라는 개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두께를 주는 게 스케치업의 가장 메인이 할 수 있는 푸시풀이 됩니다. 푸시풀을 통 누르고요. 자, 눌렀죠? 자, 우리 마우스 커서가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이 면을 찍고 방향을 잡아줘요. 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위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방향 잡았죠? 그리고 왼쪽 위에 보면 이 수치가 나오죠? 수치값 입력할 거예요. 어떻게? 2500 엔터 스페이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P를 눌러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그리고 어떻게 수치 250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스페이스 이렇게 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기본 벽체가 완성이 된 겁니다. 화면을 돌리는 건 휠 꾹이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첫 번째 파트를 할 수 있는 기본 벽체 만들기는 끝이 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질의 경우는요. 선생님 나 여기가 뭘 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뭐 하지? 그
그러면은 우측에 보시면은 머테리얼이라고 있죠. 재질입니다. 얘를 콕 눌러요. 우리가 재질 대단한 거 들어갈 거 아닙니다. 여기 누르게 되면은 브릭 한번 해볼까요? 브릭. 벽돌이겠죠? 재질이었는 것은 여기가 물감이라 생각하세요. 물감을 찍고요. 얘랑 모르겠다면서 콕 눌러요. 들어가죠? 오. 면 한 개 들어가죠? 선생님 전부 다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면은 컨트롤 A에서요. 얘를 찍고 콕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 해주시면 어떻게 재질 들어갑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질 입력 얘기했죠. 재질 입력.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는 만드는 중 ing 상태입니다. ing. 즉 아직까지는 얘는 물체가 아니고요. 물체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얘가 물체화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얘를 잘 봐야 합니다. 엄청 빠르게요. 트리플 클릭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원, 더블, 트리플. 요거에 대한 개념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 겁니다. 트리플 클릭하면 한꺼번에 물체가 선택이 돼요. 개념은 내가 선택한 면과 이어지는 모든 면, 물체를 선택한다는 개념이 돼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요. 메이크 그룹이라 했을 겁니다. 이 그룹을 만드는 것까지 해야지만 어떻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됐습니까? 트리플 클릭을 합니다. 트리플 클릭을 해서 어떻게?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메이크 그룹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1차 완성이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를 할 수 있는 벽체 만들기였다.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 하시면은 어떻게 빨리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파트인 벽체 끝났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했냐? 바로 문을 만들어 볼 겁니다. 프레임 만들고 문짝을 만들고요. 재질 적용하는 단계가 됩니다. 사실 어렵진 않은데요. 이걸 하기 전에 벽체를 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문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 벽체를 만들었지만 여기에 문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문을 어떻게 할 거냐? 휠을 꾹꾹 눌러주면 돌리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룹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면은 그룹 푸는 게 좋지만은, 자, 그룹은 더블 클릭을 하면 살짝 엽니다. 그룹인 물체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수정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 모드,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리고 더블 클릭 한 상태에서 아무 때나 하면 통 찍으면 어떻게 원래대로 돌아와요. 더블 클릭, 콩, 더블 클릭, 콩. 그래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점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문을 뚫을 건데요. 선생님 문 어떻게 뚫습니까? 이때 사실 첫날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인터페이스 있는데요. T라는 게 있어요. 바로 줄자라고 합니다. 줄자를 통해서 일종의 가이드선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뚫는다. 이런 개념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요. 자, 얘가 줄자입니다. T라고 해요. 얘를 콕 누르고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 이 선을 찍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선을 따라서 점선이 나오죠. 따라서 나올 때는 이 초록색 선이 걸린지 보셔야 합니다. 각각의 우리 선 움직이면 그 선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추정 혹은 축 고정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치값을 100 엔터입니다. 여기에 입력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를 찍어요. 그럼 이 선을 따라서 또르르 나요. 초록색 고정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1000 엔터입니다. 어떻게 안 됐습니까? 자, 쟤를 눌러서요. 줄자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100, 그 다음에 1000입니다. 위에서 아래로도 내려가야 돼요. 얘를 찍어요. 그럼 선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파란색 고정된 거 보이시죠? 이 Z축은 파란색이고요. XY는 초록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얼마? 자, 이게 2500이니까 400 내려가 있습니다. 400. 엔터입니다. 됐죠? 이렇게 점선을 그린 다음에요. 우리가 뚫으려면은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안내선입니다. 사각형을 눌러요. 스케치업은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물체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바로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냥 그리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렇게 톡 눌러요. 어떻게 돼요? 지금 사각형이 면 위에 그려진 겁니다. 스페이스 누릅니다. 항상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는 항상 하고 나서 스페이스 누른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그리고 밑에 점을 선택해서 사각형 그린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콩 찍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인터섹션이라고 뜰 겁니다. 얘를 통 찍어줘요. 그럼 어떻게 됐죠? 스페이스 누릅니다. 이렇게 완료시키고요. 뚫는 건 어떻게 합니까? 뚫을 때는 아까 전에 잠깐 봤던 얘 있죠? 밀기 끌기라고 하는데 얘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밀어 넣을 수도 있어요. 보시죠? 밀다 보면은 온 페이스란 게 나오면서요. 이렇게 면이 지글지글 거리는 게 있어요. 요런 데 가서 통 누르면 어떻게 뚫립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알겠죠? P 밀기 끌기라고 합니다. 밀기 끌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뚫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수정 모드잖아요. 수정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이게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된 상태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그룹인 상태는 푸른색 선이 나옵니다. 이건 그룹인 상태예요. 여기서 사각형을 다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각형이 다른 물체처럼 이렇게 그려져요. 요거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물체 AB가 되면 이게 그림이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요. 사각형 이렇게 그려줘야지만 이 물체 위에서 다시 그림을 그렸고 이런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안내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에디트에 델리트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삭제해 줍니다. 어떻게? edit에서 델리트 leteguides에서 어떻게? 안내선을 삭제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문을 그려보겠습니다. 심플하게 해볼게요. R을 누릅니다. 똑같이 얘를 찍고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사각형 그려진 거 보이죠? 스페이스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드리자면은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I라는 게 있어요. 선택 반전이라고 합니다. 선택 반전. 자,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은 내가 방금 이거를 선택한 물체 반대의 물체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하이드라는 게 숨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물체 작업을 할 때는 걔만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만 작업이 좀 원활합니다. 그래서 우측 마우스를 누르고 HIDE를 하면 돼요. 여기서 그려볼게요. 휠을 꾹꾹 누르면 되겠죠. 자, 드래그를 할 때는요.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스케치업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시선 나온 거 있죠. 선택한 영역에 들어온 것만 선택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측에서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걸쳐도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델리트 합니다. 디귿자 형태 나오죠. 여기서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요. 옵셋을 사용해 볼게요. 옵셋. 예를 들어서 안쪽으로 얼마 하냐면은 40 엔터 합니다. 스페이스를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면을 지우고 F 옵셋을 합니다. 옵셋을 해서 얼마? 40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상 스케치업은 두께를 주려면 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면이 없죠. 그래서 라인이라고 합니다. 선이에요. 렉탱글 바로 위에 있는데 얘를 활용해서 보통 면을 닫아요. 요 끝을 찍고요. 요렇게 끝을 찍어요. 통 스페이스 하면 어떻게 해요? 면 만들었죠. 근데 이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요렇게 해서 델리트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보이죠? 자, 어떻게? 라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면을 만들고 또 지우죠. 지운다. 그리고 P를 이용해서요. 두께를 줘요. 얼마? 150을 주면 돼요. 우리가 150 줬으니까요. P 요겁니다. 얘를 눌러서 어떻게? 찍고 이쪽으로 150 엔터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문틀이 살짝 튀어나온 게 좋으니까는 P를 해서요. P를 해서 이 부분 찍어서 앞쪽으로 얼마? 20 튀어나와요. 스페이스. 보통 우리가 문틀 같은 거 창틀 표현할 때 살짝 튀어나온 거는 20 정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재질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눌러서요. 머테리얼입니다. 머테리얼 가서 여기서 우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드 해서 마음껏 읽어볼게요. 좀 어두운 거 얘를 어떻게? 화면 만들어줘. 그래서 컨트롤 A에서 여면 어떻게 됐어요? 됐죠? 스페이스 누르고요. 항상 하면 제가 뭘 했습니까? 물체 완성은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재질을 적용하고 메이크 그룹을 반드시 하셔라.
자, 문자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사각형을 다시 그립니다. 와, 힘들죠? 사각형 그래요. 그랬죠? 안쪽과 안쪽을 따요. 사각형. 요렇게 따서 요렇게 가요. 그리고 휠을 꾹 눌러서 뒤로 돌린 다음에 스페이스 누릅니다. 두께 주는 거는 거의 P입니다. P가 거의 메인이죠. 그래서 찍고 이 방향으로 해서 얼마? 40 엔터 스페이스입니다. 40 엔터 스페이스입니다. 어떻게? P를 눌러서 40 엔터 스페이스 하고 나서 제일 여야 되겠죠. 어떻게? 트리플 클릭합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뭐 어떤 걸 요거 볼까요? 얍. 헤링본이 들어갔는데 뭐 그냥 그린 하겠습니다. 여 주시고요. 얘를 오른쪽 마우스로서 메이크 그룹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됐는데 여기서 제가 정렬이라는 루비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QJSALIGN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설치 방법만 일단 먼저 알려 드릴게요. 설치 방법의 경우는 C 드라이브에 딱 이겁니다. C 드라이브에 사용자란 들어가면 여러분들 계정 이름이 있을 거예요. 계정 이름. 여기에 통통통통통 들어가서 제가 아마 공유해 드릴 건데요. 해당 파일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다만 이 폴더가 안 뜰 수가 있습니다. 요 보이시죠? 요게 안 뜰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뜨면은 보기에서 숨긴 항목을 반드시 어떻게 체크해서 나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루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정렬 루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두 개를 얘가 중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치 입력하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렬이라고 해요. 정렬의 경우는 반드시 A와 B가 선택돼요. 아니면은 물체 여러 개겠죠.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선생님 나 중앙에 가고 싶어요. 밑에 보면 붉은색 보시죠. 그러면은 붉은색이냐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요. 초록색. 파란색은 위로 가는 겁니다. 두 개 선택했죠. 그런데 붉은색이죠. 어떻게? 얘 누르면은 문짝이 중앙에 탁 갈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문짝 완성.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숨긴 건 어떻게 봅니까? 하면은 에디트에 보시면요. unhide all이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일 겁니다. 됐죠? 손잡이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짝 그리고 문틀, 문 만드는 건 여기까지인데 어려워 보이지만은 제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 읽고 입문자분들은 전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능 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천천히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힘들게 문자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 바로 창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창호도 뭐 문이랑 거의 비슷해요. 프레임 만들고 창호 만들고 체지 적용하고 정렬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우리가 레고처럼요 뭔가 맞춘다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의 경우는 뭐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요. 여기다가 우선은 뚫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열죠. 항상 그룹이 되어 있는 것은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 모드로 가셔야 된다. 수정 모드. 여기서 해야지만 작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뭔가 그리기 전에 안내선이 필요합니다. 요거죠. T이긴 합니다. 얘를 찍어요. 제가 아까 뭐랬습니다. 이 초록색이 나오든 붉은색이 나오든 선에 종속이 되는 데 있죠. 이렇게 해서 끝에서 한 500 정도 띄워보겠습니다. 자, 반대편 쪽도 찍고요. 이쪽으로 500 정도 띄워볼게요. 그리고 밑에 선 있죠? 찍고 위로 올리는데 파란색 나온 거 보셔야 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200 정도 해보겠습니다. 200. 어떻게 했습니까? 줄자 T입니다. 활용해서 200, 200, 아니죠. 500이죠. 죄송합니다. 500, 500, 200을 띄워줘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각형 있죠? 사각형 R입니다. 사각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안내선은 안내선일 뿐이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인터섹션 점을 찍고요. 이렇게 돼서 끝에 가면 딱 걸린 거 보시죠? 이렇게 걸고 그림을 그렸으니까 스페이스 누릅니다. 어떻게? 사각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요. 사각형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P를 이용해서 어떻게? 뚫는다. 자, 해볼게요. P 밀기 끌기라고 합니다. 얘를 눌러서 찍고요. 반대 방향 쭉 당기다 뭐 나오죠? 이렇게 지그지그 걸리는 느낌이라 했습니다. 원페이스 나오면 돼요. 해서 통
스페이스. 어때요? 뚫렸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안내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에디트, 델리트, 가이드를 해서요. 안내선 지웁니다. 수정 모드를 끝낼 때는 화면 아무데나 통 찍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일단 벽체를 뚫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통해서 창호를 그릴 겁니다. 항상 그림을 그릴 때는 사각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이에요. 자, R을 눌러서 요 끝점을 찍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졌죠? 그리고 나서 옵셋입니다. F가 옵셋이 되는데 안쪽으로 얼마 할 거냐면은 40을 할 겁니다. 얘를 눌러서 찍고 안쪽으로 40 엔터 스페이스입니다. 항상 하실 때는 엔터가 수치 입력이 완료된 거예요. 스페이스는 완전 완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 면은 선택해서 델리트입니다. 자, 두께 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P를 눌러서 두께 준대요. 끝으로 갈 때 여기서 P의 하나의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치 입력하기 맞는데요. 이 끝에서는 딱 되면 어떻게? 되니까 어때요? 밀기 끌기 되는 게 끝선에 딱 맞춰져요. 보시죠? 찍고 끝냈죠? 앞쪽을 찍어서 얼마? 20 튀어나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창틀 문틀은 20 정도 튀어나온 게 낫댔죠?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20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좀 이상하네요. 재질은 나무 한번 해볼까요? 다 나무로 하겠습니다. 해서 요 재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얍! 됐어요. 헤링본 좀 그런데 이걸로 할까요? 자, 스페이스 콩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체 완성된 뭐 했습니까?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항상 완성되면 메이크 그룹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반쪽 형태의 창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슬라이딩입니다. R 눌러요. 사각형을 요 끝점에 찍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이렇게 어디에 마우스 따서 움직이다 보면 빨간색 선이 나오죠. 어떻게? 미드 포인트 인 그룹이라 뜰 거예요. 중간점 됩니다. 찍어요. 스페이스 합니다. 어떻게? 다시 사각형 그래서 중심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F 옵셋이죠. 찍어서 안쪽으로 80 엔터 스페이스입니다. 얘예요. 어떻게? 옵셋 80 엔터 스페이스. 자, 이 상태에서 면을 지우고요. P 해서요. 얘죠. 찍어서 얘는 얼마 정도 하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얼마 할까요? 50 할게요. 40 할게요. 40 엔터 스페이스입니다. 어떻게? P 눌러서 40 엔터 스페이스. 됐죠? 트리플 클릭을 해서요. 재질은 똑같은 걸 해보겠습니다. 넣고 선생님 재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트리플 클릭이 안 됐겠죠. 맞죠? 트리플 클릭해서 얘를 눌러서 뿅 넣어주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하면 어떻게 돼요? 창틀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이죠? 이번에는 원래는 제가 실리콘이었는데요. 유리만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유리 어떻게 합니까? 또 정렬을 써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사각형을 또 찍어요. 찍어서 이렇게 해주면 사각형 그려질 겁니다. 맞죠? 됐죠? 스페이스 누르고요. P 눌러서요. 유리는 한 10mm 하면 돼요. 10. 엔터 스페이스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각형을 그리고 어떻게? P를 눌러서 10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유리재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를 눌러서 글래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글래스. 여기서 글래스 재 중에서 뭐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뿅. 요거 할까요? 요거 넣을게요. 됐죠? 선생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트리플 클릭해서 유리 재질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유리 재질을 연다. 항상 끝에는 그룹을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트리플 클릭 하셔야 돼요. 근데 유리가 이 창틀 중앙에 안 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선택합니다. 오른쪽 밑에서 왼쪽을 선택한 다음에요. 정렬을 사용할 건데 여기 붉은 거 보이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됐어요? 유리와 창틀이 중앙으로 가요. 똥. 됐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선택해서 다시 그룹을 지어줘야 돼요. 메이크 그룹. 즉 중간 그룹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유리 플러스 창틀에서 어떻게? 그룹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드디어 우리가 이동 툴이 또 나오네요. 이동 툴. 한 번도 안 썼죠? 이동. 물체를 이동할 때 사용한대요. 예를 들어서 항상 이동을 할 때는 기준점, 끝점 많이 찍습니다.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물체가 움직이겠죠? 여기서 컨트롤 키를 한번 탁 눌러줍니다. 꾹 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복사가 됩니다. 이 끝점에다가 통 스페이스입니다.
어떻게 안 됐습니까? 이동을 누릅니다. 을 누른다. 그리고 끝점을 찍는다. 그리고 컨트롤을 누른다. 그럼 복사돼요. 복사. 그리고 나서 요 끝점을 찍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창호가 미닫이 형태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맞죠? 선생님, 그럼 이 두 개 창호가 이 큰 창틀의 중앙은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하려면 일단 이 두 개 있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룹을 해줍니다. 어떻게? 창문을 두 개 선택해서 그룹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해제를 할게요. 다시 얘네들을 선택해요. 얘네들 세 개 다 선택했죠? 그런 다음에 붉은색이니까 요거 중앙을 통하면 어떻게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의 물체처럼 돼서요. 이 창틀의 중앙이 딱 맞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정렬을 한다. 중앙 정렬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창문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거 두 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실제 수업을 하게 되면요. 대략적인 내용이 인터페이스를 제가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이틀 정도에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빠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창호와 그 다음에 문을 만들었죠. 바로 해볼까요? 이번 편은 어떻게 되느냐? 스텝 4입니다. 바로 플로어, 바닥과 천장 부분입니다. 매우 빠르고 간단합니다. 사각형 만들고 두께 주고 재정해온다. 이 루트에서 거의 끝나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만들 때는 보통 사각형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휠을 꾹 돌려서요. 사각형을 한번 눌러봅니다. 이건 사각형 아니죠? 얘입니다. 정신이 없네요. R 눌러서 찍고요. 여기 끝으로 갑니다. 통증 어디 사각형 그려지죠? 항상 만들면은 스페이스 누릅니다. 알겠죠? 그리면은 어떻게? 스페이스 완료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P 밀기 끌기가 되는데요. 얘를 눌러서 찍고 밑으로 100 정도 엔터합니다. 100mm가 되겠죠. 100해서 엔터 하면은 두께가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누르고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룹 많이 하는데 단축키 어떻게 합니까? 라는데 단축키 기본 설정이 안 돼 있어요. 단축키 설정하실 때는 여기에 윈도우 보시면요.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숏컷 돼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얘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룹은 GRO 하면은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디트 아이템 메이크 그룹 보이시죠? 요거 누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G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G에서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누르면은 들어갑니다. 근데 자 에디트 아이템 메이크 그룹이죠. 얘가 선택 해제되어 있으면 여기 안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프리퍼런스 들어가서 숏컷 가서 GRO 하면은 안 나와요. 얘랑 같은 얘기긴 한데요. 뭐 되도록이면 여러분 하실 때 이게 안 나오면은 트리플 클릭해서 물체 선택하고요. 방금 전에 했던 거 하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걸릴 겁니다. 보통 단축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룹 하이드 숨기는 거죠. 그리고 델리트 가이드 즉 안내선 지우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줌 개통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컨텐츠에서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닥 만들었죠. 머테리얼에서는 재질은 어떤 거 할까요? 눌러서 바닥 우드로 가볼까요? 우드에서 마루 같은 거 우리 이미 썼지만은 얘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뿅 하고 집어넣겠습니다. 정리됐죠? 그럼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을 해볼 건데요. 천장은 같은 느낌을 하시면 돼요. 사각형 R 눌러서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스페이스 누르고 P에서 어떻게? 100 엔터 스페이스. 재질 넣어야 되겠죠? 선생님 재질 어떻게 합니까? 트리플 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재질 넣을 때 샘플 재질들만 넣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솔리드 컬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 컬러들 있죠? 컬러들 중에서 뭐 그냥 저 밑에 가면 흰색 계통이 있을 거예요. 흰색을 해가지고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약간 흰색이라 보시면 좋겠죠. 흰색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선생님 근데 색상이 좀 애매하면은 넣어주시고 나서 에디트를 누르게 되면은 재질 변경이 돼요. 보이죠?
흰색이 맞긴 한데요. 왜 흰색 같지가 않지? 자, 해서 트리플 클릭해서 오른쪽 마우스로서 메이크 그룹. 아까의 컨트롤 G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장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바닥과 천장을 만드는데요. 바닥 천장 모델링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박스로 덮어 씌우는 형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흰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재질은 정해낸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과 천장을 만들었으면은 뭐 공간은 된 겁니다. 스텝 5 뭐냐? 소스를 가져오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소스란 것은 정말 후반 작업이죠. 그러나 우리가 뭐 대충이라도 공간 가는 개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소스를 사용하시려면은 반드시 3D 웨어하우스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이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공식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3D 웨어하우스는 소스의 바다와 같은 곳이죠. 여기 가셔가지고 검색을 해서 다운받는데 반드시 여러분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뭐 가입하는 거는 돈 내고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시고, 여기 보시면 서치 포 콘텐츠라 되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늘 소파하고 베드를 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해볼까요? 테이블 해보겠습니다. 체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체어 세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체어 세트. 항상 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체어 세트 하니까 이렇게 쭉 나와요. 보이시죠? 오, 와 해가지고 나 어떤 거 하지? 이렇게 만들어주신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소스는 다양한 분들이 만들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스 사용하는 것도 약간의 컨트롤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한번 받아볼까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스케치업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받고 나면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 것은 또 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공간에 가서요, 천장 부분을 숨겨 보겠습니다. 하이드는 오른쪽 마우스를 써서 하이드 누르시면 돼요. 알겠죠? 천장을 숨긴다. 물론 이거 말고 섹션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날으로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기능을 많이 넣지는 않을게요. 이 섹션을 하지만은 일단 저는 하이드 했습니다. 어떻게?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측 마우스 눌러서 HID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가져오는 거는 파일에서요,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일에서 임포트, 이 IMPORT에서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죠? 자, 소스 파일은 요거기 때문에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보통 마우스 커서와 함께 보통 끄트머리에 달려요. 그럼 이 바닥면을 찍고요, 통 하면 어떻게 돼요? 소스가 왔죠? 스페이스 누르시면 어떻게 됐어요? 소스가 안착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라면은 소스 파일을 열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까지 제가 담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거는 제 채널에 보시면은 소스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녹화를 해놨으니까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소스를 가져온 다음에 이동하는 것은요,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서 이동하는 것은 요거 무브 M입니다. 보통을 하실 때는 요렇게가 끝점 있죠. 보통은 이 블루색의 큰 박스 나와요. 이걸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만약에 방향이 안 맞아 하는 경우는 회전을 이용하시면 돼요. 회전 로테이트인데 얘를 누르고요. 자, 각도 같은 게 나오죠. 얘를 보통 끝점을 찍고요. 방향 안 맞을 때는 아무 데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 같은 게 나옵니다. 선을 끄트머리 찍고요. 돌리면 돼요. 돌릴 때는 각도가 어떻게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앵글 나오죠. 해서 보통은 뭐 90도니까요. 90 엔터 스페이스 하면 어떻게 했어요? 완료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동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다면은 이럴 때는 미러라는 게 있습니다. 미러를 누르게 되면은 물체의 각각의 이런 평면 같은 게 나와요. 보이시죠?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마우스 커서 내 가지고 통 찍으면은 반대로 뒤집기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스를 공간에다가 넣을 수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스의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잘 검색해서요, 잘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잘 검색은 가능하지만은 잘 넣어주기는 거는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검색하실 때는 반드시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검색하는 양이 확 줍니다. 아시겠죠? 소스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우리가 소스를 불러왔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스텝 6번째입니다. 영어가 나왔다, 한글 나왔다 하네요. 맞죠? 자, 6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뷰 설정하기, 씬, 그렇죠. 구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 매우 어렵고 뭐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도 해봐야 되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은 구도를 잡는 것은 뭐 휠을 통통통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진도적으로 보면은 하루에 할 게 아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한번 체험해 본다라는 느낌 하시면 좋아요. 구도를 잡을 때는 우선은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입니다. 1, 2,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메라 생긴 게 포지션 카메라 합니다. 얘를 어딘가 찍어요. 여기 삼각대 설치했어요 해가지고요. 그 다음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닥을 따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본다라가 돼요. 됐죠? 그런 다음에 자, 이게 포지션 카메라 합니다. 카메라 어떻게 한댔어요? 어딘가를 찍고요. 어딘가를 찍고 어딘가를 본다란 개념으로 설치를 해요. 그러면 항상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닥 레벨로 갑니다. 바닥 레벨. 제로 포지션에 가요. 아이헤이시라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하고 바로 눈높이 잡아주는데 지금 같은 공간은 대략 800 정도 잡으시면 될 거예요. 800 정도 잡으면 되지만은 원칙적으로 제가 얼마 정도 잡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보통은 공간의 3분의 1 잡으세요 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게 한 1000에서 1300 정도긴 한데요. 높이 값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잡고 나면 이 눈 모양 있죠? 눈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비율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변경하지는 마시고, 변경이 되긴 합니다. 변경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었죠. 아이헤이시 얘거든요. 그 다음이 마지막 줌키입니다. 줌은 우리가 이렇게 줌인 줌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뭘로 보는 게 선생님 좋습니까? 하면은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상단에 필드 오브라고 변경이 됩니다. 자, 이게 화각이라고 해요. 화각. 줌키입니다. 줌키를 눌러서 어떻게 화각을 변경한다. 렌즈의 그 형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 화각이 기본이 35DG라 된대요. 이게 뭔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너무 작게 보여. 그래서 65, 원칙적으로 55에서 저는 한 70 정도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 65 정도 하면은 얼추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러면 공간 좀 왜곡을 합니다. 보이시죠? 왜곡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Shift 휠을 통해서요. Shift 휠 꾹 눌러서 펜비를 살짝 잡아줘요. 됐죠? 스페이스 누릅니다. 이렇게 뷰를 잡아요. 마지막으로 이 뷰를 저장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우측에 보면 이 패널들 보이시죠? 이거 트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씬이라는 게 있습니다. 씬에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플러스 누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천장에 숨겨져 있죠? 숨긴 것을 해제해야 되니까 에디트에서 unhide all 해줍니다. 어떻게? 에디트에서 unhide all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SCENE 가서 어떻게? 저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카메라가 최종 설치가 돼요. 뭐가 뜨는데 그냥 크리에이트 씬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만들어진 겁니다. 선생님 씬이 좀 이렇게 됐어요 하면은 여기서 쇼 디테일 하면 더 디테일이 보여요. 보이시죠? 뭐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디테일로 갑니다. 자, 휠을 막 움직였어요. 이렇게 와 움직였는데 카메라 잡은 거는 이렇게 씬 보이시죠? 이렇게 탭키가 나오는데 얘를 콕 누르면 어떻게? 카메라가 다시 맞춰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메라, 즉 구도가 끝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심각한 얘기는, 더 디테일한 얘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요. 오늘은 매우 간단하게 설치해 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할 만한 것은 끝이 나요. 만들고 소스를 넣고 카메라를 하고 끝. 아시겠죠? 충분히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총 6개 가정을 했죠. 바로 이번에는 럭키 7입니다.
일곱 번째가 되죠. 바로 AI에 관련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죠? AI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스케치업하고 뭐 렌더링을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도 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할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미지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파일에 보시면요, 익스포트라는 게 있고요, 2D 그래픽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리고 2D 그래픽이라고 하시면 2D 여기서 우리가 내보내기를 하는데요. 내보내기 하실 때는 뭐 PNG, JPG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는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JPG로 해서 어떻게 할까요? A라고 할까요? A 이렇게 해서 A라고 해놓고요. 옵션 누릅니다. 옵션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Use View Size 일단 끄고요. 자, 이 부분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한 편인데 큰 쪽 있죠? 큰 쪽을 그냥 3000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대략적으로 A4 사이즈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OK 해서 익스포트 하면 어떻게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렌더링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에서 할 건 끝났습니다. JPG로 한다. JPG 하고 해상 부분은 3000 정도로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AI를 봐야 되겠죠. AI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챗GPT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AI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설명은 오늘은 안 할게요. 오늘은 챗GPT 통해서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해서 어떻게 렌더링 형태로 만든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그러면 챗GPT로 가보겠습니다. 챗GPT를 로그인하게 되면요, 뭐 여러분들 무료로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유료로 하는 것과 무료로 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이미지와 함께 프롬프트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미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끌고 와서 이미지를 넣어주시고요. 프롬프트를 넣어줄 건데 프롬프트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프롬프트를 연구하신 것도 괜찮아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모델링 변경 안 한 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약간의 요소를 좀 넣어주시고요. 구도, 뷰죠. 그리고 비율, 이 부분을 반드시 해달라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수정 부분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사항, 우리가 공간할 때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다음에는 실사 같은 혹은 브이의 연출 같은 느낌 해달라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프롬프트니까 프롬프트로 보기도 애매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 해달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랍니다. 이미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AI, 모든 AI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했던 게 학습이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롬프트를 여기 넣고요. 통 하고 있겠습니다. 자, 넣었죠. 프롬프트는 원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AI는 학습할수록 달라진다. 진다라는 거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모델링의 변경이 최소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걸 연출했는데 그게 많이 변경돼서 실사처럼 된다는 것은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다려 볼까요? 나온 결과물 한번 볼까요? 와우, 보이시죠? 결과물입니다. 항상 제가 느끼지만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왼쪽은 원본이고요. 오른쪽은 AI 렌더링입니다. 어때요? 와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모델링의 변경이 최소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마감, 모델링, 벽면, 창호. 물론 이분이 살짝 바뀐 게 아쉽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글쎄요. 한 번 더 에디트를 하면 돼요. 에디트 우리가 AI에서는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질, 그리고 배경, 그리고 구도적인 부분 다 좋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AI의 힘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변경 없이 렌더링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드저니가 요새 괜찮죠?
5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미드저니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에디트 이미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얍. 들어왔죠? 얘를 여기다 추가합니다. 스타팅 프레임 현재는 지금 25년 7월입니다. 7월 말의 상황에서는 이 형태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해주시고 얘 누르게 되면은 여기도 애니메이션 관련 옵션인데요. 로우 형태에다가 하이, 패스트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넣어주는데요. 프롬프트는 제가 간단하게 강아지가 뛰어서 카메라 쪽 오는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고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얍. 방금 전에 안 된 거는 여기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얍. 나오겠죠? 한번 기다려 볼게요. 만들어진 거 한번 볼까요? 상상치도 못하게 너무 귀엽게 만들어져 가지고 너무 좋네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같이 진행했죠? 같이 진행했는데 끝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뽀시용이만큼이나 귀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고요. 하나의 시작에서 하나의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하시면은 바로 무에서 유로 그리고 영상까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처음 하신 분 혹은 입문자분들이 조금 편하게 AI까지 결과 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